음, 혹시 상상고가 혹시 어떤 학교인지는 다 알고 계시죠? 이게 과거에는 자립형 사립고였다가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었는데 그 자립형 사립고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특징이 뭐냐면 자립형 사립고는 뭐 일단 일반고보다 등록금이 비싸긴 해도 그래도 이제 교육 과정의 이제 틀에 박혀서 이제 교육 방침을 정했었었는데 상성고가 이제 자율형 사립고로 바뀌면서 모든 교과 과정을 다 학교에 맞춰서 이제 알아서 이제 교육을 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이제 그런 학교인데요. 상상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강화 또 기숙사가 또 특징이거든요. 기숙사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들하고 사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러면 상상고를 보내시면 아이들하고 3년 동안 안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이제 엄격한 그런 규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자습을 또 확실하게 또 할 수 있는 또 그런 또 체제가 마련이 되면서 오히려 상상고를 사실은 더 많이 보내게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상상고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전국 자사고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창의 융합하고 그다음에 독서 인성 이제 면접을 보는 이제 그런 학교잖아요. 나머지 이제 뭐 기타 학교들은 이제 대부분 다 자소서만 이제 보고 이제 면접을 이제 따로 이제 보는 그런 형태가 되겠는데 오히려 시험문 학교는 이제 전국 유일한 이제 자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상상고가 이제 어떻게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의대를 보냈는지 그 다음에 어머니 관심 가지시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3개년 의예과 합격자 수 추인데요. 2023년부터 25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점점 인원수가 늘잖아요. 2025년도에 가장 많이 늘었죠. 이게 혹시 왜 늘었을지 혹시 아시나요? 네, 의대 정원이 확실히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확 엄청 늘었고요. 근데 2026년도에는 그럼 의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죠. 왜 그러면 의대가 다시 복원됐기 때문에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도에 이제 보시면은 확실히 이제 줄은 게 이제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의학계 이제 추이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2027년도 아직 시험 안 봤기 때문에 아직 제가 물음표를 좀 해놨습니다. 자, 의과대학 이제 합격자 26년도 이제 현황인데요. 대부분 다 수시가 뭐 23명 가고 정시가 94명 가고 뭐 총합이 117명. 그다음에 수시 비율이 19.6%. 그러니까 정시를 사실은 많이 보는 케이스가 사실 되잖아요. 근데 상상고에서는 대부분 다 스카이 계열만 가더라도 100등 안에만 들게 되면 스카이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보니까는 제가 비교해 보니까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딱 330명 중에서 10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사실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의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수학을 잘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다른 과목을 또 소홀히 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타 과목도 되게 많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어가 많이 좀 어렵대요. 그래서 영어도 좀 많이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루 이제 잘 돼 있는 학생이 사실은 되게 많이 되는데 오히려 이제 수학 비율이 더 높은 학생이 가면 좀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제 동아리도 있잖아요. 그 동아리 보면은 수학 동아리가 워낙 많은데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 1학년 때 가면 이제 선배들이 뭐 수학 문제 이거 풀어라 저거 풀어라 얘기를 하나 봐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공식 같은 거 종료시켜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면은 선배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너 혹시 이런 공식을 썼지? 그러면 이제 선배들이 이제 그 공식 말고 다른 공식이 있으니까 다르게 한번 풀어봐. 이게 아이들이 1년 동안 고민하다가 쓰러지거든요. 근데 2학년 때 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머리가 확 트이면서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계산하는 오히려 수학적인 그래서 좀 강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스카이 비율이지만 의대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들이 그런 쪽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대학 학교 실적 데이터인데요. 일단 뭐 서울대학교는 뭐 일단 29명인데 뭐 정시로 사실은 좀 많이 갔나 봐요. 나머지 뭐 고대하고 뭐 연대인데 고대하고 연대는 뭐 비슷비슷하니까 대부분 다 스카이 비율이 사실 많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주요 상위 대학 제가 분석해 놓은 건데요. 나머지 뭐 스카이 빼고는 이제 성균관대, 고려대, 그다음에 이제 포스텍, 그다음에 카이스트. 자, 이렇게 분석했는데 사실 카이스트도 사실 되게 많이 가요. 우리 카이스트는 한과형 아이들이 사실 많이 가는데 상상고도 최근에는 좀 많이 보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혹시 그 비학점이 좀 많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상상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올 A여서 만점자의 비율이 사실은 더 합격이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상상고의 특징이 뭐냐면 올 A가 아니어도
B 한두 개가 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대부분 1차 서류 전형만 지원하면은 대부분 다 뽑아요. 그런데 이제 1차 서류가 떨어지는 케이스가, 유일하게 떨어진 케이스가 뭐냐면, 그 혹시 그 결석 중에 미인정 결석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B가 한 서너 개보다도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인지.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치가 3번이면은 미인정 결석 1번이라고 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위험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거 보시면은 배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수학 배점이 사실은 되게 높잖아요. 그래서 수학 배점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 때는 20%, 2학기 때는 30%, 그다음에 3학년 때는 50%.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총 320점 만점인데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비율이 사실 합격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317점 정도 돼야지만이 뽑히는 경우가 많고요. 남학생은 309점 정도 돼야지 뽑히는 경우가 사실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이들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A가 유리하지만 오히려 면접이 더 중요한 케이스라고 사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다 분석을 해놓은 결과인데요. 아이들이 지금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거 이게 3개 학기를 사실은 보는데, 일단은 2학년 1학기는 20%, 2학기는 30%, 3학년 1학기는 50%인데 중요한 것은 3학년 1학기 때 아이가 B 하나만 있어도 2점이 깎이거든요. 25점에 23점, 2점이 깎여요. 그래서 오히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B가 중요한, B보다도 그다음에 미인정 결석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출석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도 면접관이 뽑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거를 소명하게 면접관한테 잘 소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거짓말하지 않고 충분히 해서 잘 소명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그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생활 이제 우수자. 그러니까 이건 대부분 성적이 있는 거잖아요. 성적으로 보시면 되고, 경쟁률 보시면은 그러니까 남학생 같은 경우 1.9대 1이고 여학생 같은 경우 2.44대 1이에요. 그래서 여학생의 비율이 뽑는 더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제 비율이 더 높은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지역에서도 2년 동안 남학생들은 다 무조건 다 합격했거든요. 100% 합격했거든요. 지역 인재에서는. 근데 여학생들은 항상 미달되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1.01대 1, 1.2대 1 이런 식으로 됐었기 때문에 오히려 여학생들은 이런 거 준비할 때도 오히려 올 만점자가 사실은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면접할 때 오히려 아이들이 소신 발언하고, 그 다음에 면접관들을 가서 설득하시면 안 돼요. 면접관들이 이런 걸 물어보는데, 저는 탈락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아이가 면접관들하고 얘기하다가 면접관을 설득하고 나왔대요. 근데 사실 그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오류를 지적했을 때는 충분히 그거를 인정하고 인식을 하고 수정하는 발전 가능성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면접도 이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점으로 이제 2.08대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집 인원을 사실 정리를 해보면 190명은 이제 성적 순대로 대부분 뽑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인재는 68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태권도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태권도 혹시 단증 있나요? 혹시 단증 없으시나요? 단증 있으면 뽑혀요. 지금부터 태권도 연습하시면은 아까 2학년 있다고 하셨는데 태권도 지금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되더라고요. 자, 1단계 이제 내신 통과하고 이제 2단계 이제 면접에서 이제 봤는데 1단계는 2배수 선발이라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요. 1단계에서는 네, 1단계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아이들을 뽑아서 그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은 대부분 다 거기서 이제 다 가르게 되기 때문에 면접에서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저희가 이제 시즌 1부터 마지막 파이널 시즌 3까지 준비를 하는데 시즌 1에 저희가 이제 했을 때 거의 85% 이상의 확률이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90%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꼭 시즌 1부터 만약에 하실 거면 들어주셨으면 오히려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면접에서 발생하는 실제 이제 뒤집기가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학점이 있으면 똑같이 올 A가 있고 B가 한두 개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면접할 때는 당연히 올 A를 뽑겠죠. 근데 이제 면접에서 이제 성적이 B 있는 아이들도 면접에서 준비를 잘하게 되면 사실 뽑힐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 A는 50% 정도가 합격이 되고요. 그다음에 B 있는 아이들도 한 30% 정도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B 딱에서 아직까지는 좀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대부분 이제 수국영사, 원래 국영수사가가 아니라 수국영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수학 비중이 워낙 높죠. 그 다음에 국어 비율이에요. 동점자가 나오면 국어 비율이고, 그 다음에 영어 비율이고, 과학 비율이고, 사회 비율, 이렇게. 옛날에 과학하고 사학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국영과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학이 일단은 올 A가 있어야 사실 될 것 같고요. 창의영어 면역하고 이제 수학, 과학, 구조법. 실제로 이제 이게 20분, 1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그러니까 문제를 주게 되면 20분 동안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독서 지문이 옛날에는 수학과학 다 따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팀이라고 하잖아요. 융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과학 문제가 주어지고 그럼 그거에 대한 문제 푸는 것들이 대부분 다 수학으로 문제를 풀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학과 과학을 같이 준비하시는 게 사실은 맞고요. 20분이면은 대부분 아이들이 지문 읽는 데만 10분에서 13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준비하는 거는 7분 정도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막 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면접관들이 물어봤을 때 이거를 아이들이 제대로 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확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연습하는 것도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고 아이들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서 다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의융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분 이내 10분, 그러니까 면접이고, 그다음 인성독서는 10분 이내, 10분, 면접 10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양한 사항을 제시하는데, 옛날에 과거 2022년 전에는 대부분 교과에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내용을 다뤘는데, 지금은 융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과 수학 융합인데, 지금 일례로 이제 어떤 거 있냐면, 옛날에 이제 과거에 이제 문제 중에서, 상상고에 딱 앞에 들어가게 되면 이 메타세타이어 길처럼 남이섬에 있잖아요. 소나무 길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이제 딱 가게 되면 면접관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상고 면접 선생님들은 굉장히 친절하시거든요, 아이들한테. 그래서 이제 외대부고나 이런 데는 굉장히 무서워요, 선생님들. 근데 그거는 담대함을 기르는 거고 상상고는 약간 친절함이 먼저인데 그분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너 우리 학교 오면서 뭐부터 봤어? 그러면은,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그렇지.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우리 나무를 공수해서 다시 만들 건데,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역을 4개를 택해줘요. 4개 택해. 한반도에서 4개를 택해주는데, 그럼 이 4개에서 공수해 올 건데,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오면 이거를 편하게 최소한의 요금으로 이거를 우리 상상까지 가져올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질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무기중심 문제예요. 딱 그어서 중점을 연결해서 한가운데 가져오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인성적으로 약간 좀 설득력 있게 답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골고루 준비를 해야지 그냥 따로따로 준비하게 되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발생될 수도 있어요. 여학생들은 그런 문제 있어요. 드론 문제. 요즘 드론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이제 떴는데 그 드론에서 이게 각도가 몇 도까지가 이때 측정이 가능한데 여기서부터 지면으로 내려왔을 때 얼마까지 측정 가능한지. 사실 그런 문제 사실 있었기 때문에 실생활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문제 유형들을 사실은 만들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제 했을 때 사실은 처음에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고 좀 깨질 수도 있어요. 수학은 이제 대부분 다, 대수연산. 그러니까 대수연산이라는 게 1학기 거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1학기 거는 대부분 다 연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연산에서 최대한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론 과정을 유도하는 근간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추론까지 사실은 다 아이들이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술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보고 면접관들도 어떻게 설명할 건지 이걸 유주리 있게 설명할 건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항상 수학은 쉽다, 수학은 쉽다, 수학은 쉽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걸 이해를 해야 쉬운 거지 무조건 이게 쉬운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상상고 같은 경우는 수학에 되게 강점을 보이긴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수학 시험이 사실은 1년에 6번씩 중간 기말에 한 번, 중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중간 기말 사이에 또 한 번, 소수령 평가. 그래서 소수령 대비도 준비를 좀 많이 해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그림은 이제, 그 에라스토테네스라는 사람인데, 에라스토테네스가 누구냐면 그 수체계를 완성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냐면, 수에는 소수와 합성수가 있는데, 이름 뭐냐? 그러니까 이름 단위수거든요.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를 완성시킨 사람인데, 저기 지금 나무 하나 들고 있잖아요. 그 나무를 가지고 지구 둘레를 완벽하게 측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3.14 구하지 않고 바로 완벽하게 측정하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만약에 에라스토테네스라는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구술로서 발표할 수 있는 건지를 사실은 묻는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아이들이 독서를 하잖아요. 그 독서는 이제 독서를 많이 할 텐데 수학으로 만약에 강한 학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수학에 대해서 이제 그런 독서를 하는 게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최대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과거에는 이제 사실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 혹시 해리포터 다 보셨죠? 해리포터 그 저자가 혹시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아이들이 그거는 썼는데, 저자를 몰라서 답을 못하는 케이스도 있었어요. 조인 롤링 K라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그 이혼하고 책을 썼는데 그게 대박 터져서 이제 나온 케이스이긴 한데, 그런 식으로 사실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책을 읽더라도 저자부터 시작해서 그 내용을 샅샅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 제시문들은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독서인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는 아마 선생님이 아마 해주실 거예요. 자, 저희 학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이런 서류 총정리는 아이들 이제 그 생활기록부나 이런 걸 저희가 이제 다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제 뭐가 필요하다 이제 얘기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계엄다지하고 기출 실전 문제는 저희가 시즌 1, 시즌 2 파이널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 준비를 해서 이제 마지막에는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파이널 때는 이제 실제로 이제 압박 질문이 들어가고요. 상상하고 똑같이 강의실을 구성한 다음에 카메라 설치해서 아이들 실제로 보면서 이제 대화하고 아이들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자세 교정해야 되는 거, 이걸 다 할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학원만의 이제 전문 클리닉 차별화 요소인데요. 저희가 이제 최대한 최신 경영이 전문방인데, 그러니까 모의 면접 제시문.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이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이제 문제를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파이널 때는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소서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다 상담고를 거의 10년 이상씩 다 노하우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이제 해서 차별화된 전문적인 클리닉까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할 건 여기까지 다 끝났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또 있으실까요? 제가 너무 설명 잘했나요? 네, 질문이 없어요. 거의 완벽하죠? 네. 네, 없으실까요? 네네네. 최근에 네. 작년이나 네. 학원에서의 환경 합격률, 네. 학생 지원 학생 비용은 저희 학원에서, 저희 학원에서 기본적으로 아이들 나오는 건 30명에서 50명도 다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합격생이요? 합격생은 이제 거의 이제 포인트로 따지면 저희가 9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항상 꾸준히 있어서, 저는 전라도에서도 사실은 재작년에 파견 나갔다 와서 실제 지역 인재로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개인적으로 했을 때 6명, 7명 했었어요. 남학생만 했었었는데, 그 학생은 저는 합격된 케이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달돼서 합격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시면 네, 100%예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제가 내세울 못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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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네. 네. 아니, 아이들 데리고 나간 게 아니고요. 학원에서 파견을 보낸 거예요. 네, 면접 때보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아이들은 저는 번외기 때문에 100% 합격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는 여기다 못 넣고요. 네, 그 아이들은 그냥 편하게 100%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 학생. 네. 네, 기본적으로 합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네. 지역 전형 같은 경우는 네. 문제가 다른가요?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 미달되는 거예요. 그 학생. 여학생 네, 여학생은 미달이 안 됐고요. 여학생은 예를 들면 한 두세 명씩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서 거기 한 6학년 때 가서 중학교 때까지 있다가 시험 본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아쉽게 좀 떨어지긴 했어요. 비가 좀 있어갖고 떨어지긴 했어요. 중3 때가 되지 않나요? 네, 중학교 가도 돼요. 네.
10월 31일 이전까지, 그러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그쪽에 이제 지역 거주로 돼 있으면은 아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말씀해 주세요. 어떤 거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내신의 기준. 아니. 기준이 네. 어떤 네. 기준을 네. 아, 그쵸. 네, 상상고는 안 봐요. 네. 네, 주요 과목만 봐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거를 보면은 나이스의 선생님들 다 들어가 보긴 하세요. 그래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거기 다 뜨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긴 하시겠죠. 근데 그게 합격 가능성에서는 약간 번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른, 아까 제가 처음에 못 들어왔어요. 네네. 상상국어에 네. 의대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이 지역 의대를 많이 가고 그쵸. 수도권 쪽에는 몇 프로, 상위 몇 프로, 몇 명 정도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20명에서 한 30명 사이는 보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네, 수도권 쪽으로. 근데 그게 이제 스카이 쪽이나 뭐 서울권 쪽으로 이제 아이들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 의사제가 사실 또 도입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는 아직 지금 2027년도이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 좀, 예, 발표가 좀 전이에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없으시죠? 네. 내신 난이도요? 뭐 어떻게 수학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예를 들면,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네. 또 질문 없으실까요? 네? 네? 주말마다 나오시는 이게 그 외출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언제 나갈까? 예를 들면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 나가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 명에게 나가다 보면 아이들이 다 우후죽순 막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가 제자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좀 다 있어요. 상상고에.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선생님 이번 주는 나가요. 다음 주는 못 나가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12시부터 6시까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뭐 CGV 영화 다 잡는 거예요. 그 시간대, 예, 영화도 잡고 막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선생님들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갈 수도 있고, 2주에 한 번씩 나갈 수도 있고,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네네. 네. 학교에서는 원래는 못 나가게 돼 있으나 그 학원 수강증 그거 있으면 매일매일 나오고